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진영 사관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네, 저는 직책이 조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사무실에는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책이 영성생활부와 사회정의, 어떻게 이게 맥락이 같을까? 처음에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한 사람에게 너무 다른 그 직책을 주시나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 영문에서 모든 교인 부서별로 이 인식개선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강의를 4개를 하고 성결회까지 해달라는데 성결회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업무국장님이 또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모두 다 하는 얘기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오신 우리 경북지방 사관님들 중에서도 왜? 갑자기? 인신매매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역사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세군은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으며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공동 창립자인 캐서린 부스는 만약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레안 부스는 마지막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While women weep as they do now, 지금과 같이 우는 여성이 있는 한, while little children go hungry as they do 굶주린 now, 어린이들이 거리에 있는 한, while men go into prison in and out as they do now, 남자들이 감옥을 드나드는 한, where there is a poor lost girl upon the street, 거리에 가난한 소녀가 방황하고 있는 한, where there remains one dark soul without the light of God, 하나님의 빛이 없이 한 영혼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1881년 영국에서 구세군은 아동 성매매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위한 공식적인 옹호 기사를 실게 됩니다. 1891년 노동자들에게 생계비와 공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성냥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1900년 일본에서는 성매매 직결지를 해체하기 위한 싸움도 하게 됩니다. 2004년부터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지도자 회의를 통해 모든 구세군 활동 나라들이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국제 인신매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입장 선언문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저임금 노동 수요를 금지하는 범유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대응 전략을 담은 자유를 위한 싸움을 출간하여 전 세계 모든 구세군인들이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에도 세계 모든 구세군인들은 이 사역을 위해 함께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이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위임하신 일입니다. 억압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 인신매매 가해자들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역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세군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를 끝내기 위한 대응에 참여하고 연대하며 협력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위임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거든요. 뜬금없이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뜬금없이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세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뿐이고 전 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해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후환경 변화와 또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 인신매매라는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고 그 정의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인신매매 영역을 살펴볼 때에 모든 삶의 영역이 연관이 안 된 분야가 없기 때문에 꼭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의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펜하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라인별로 드렸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영문 사역 중에 부서별 아니면 영문 안에서 사회적 선결, 대사회적인 선결 활동 또는 사역,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좀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영문에서 이미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선결, 대사회적인 사역, 지역사회를 위한 필요를 충족해주는 사역,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있으시면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에 여러 가지를 적으셔도 좋고요. 한 장씩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따로따로 적으십시오. 네,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아니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지역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지, 그런 사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에서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고, 또 여성사역부 활동이 우리는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여성사역부를 통해서 가정단, 자선봉사단을 통해서도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아직 준비 중인 영문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여기에서 저 위에 유리벽이 있더라고요. 유리벽에 가서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저씨 영화에 봤던 장기매매가 떠오른다. 혹시 또 다른 인신매매 하면 떠오르는, 아니면 지방장관님께서 역량 강화로 인신매매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올랐던 어떤 단어나 이미지 혹시 있으셨나요? 성매매 직결지 이쪽.
처참함, 예, 또 노예, 네, 마약, 어린 아이들의 노동, 예. 동성애, 예. 아, 봉고차.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예, 봉고차. 아, 그래도 경북지방은 봉고차가 제일 먼저 안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모두들 여쭤보면 봉고차요. 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신매매하면 일단 봉고차가 떠오르죠. 예, 납치해서 봉고차에 넣고, 예? 아, 선글라스도. 예,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인신매매하면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아서 사람을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봉고차처럼 봉고차에 납치해서 태워가서 새우잡이 배에 태운다, 아니면 어떤 성매매 직결지에 보낸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실제적인 범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신매매 영역으로 현재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좋은 영상을 올해 한 달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놓은 정의 영상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이 영상 속의 정의는 유엔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라는 의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요. 그 정의, 그리고 한국의 법률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형법과 성매매 관련 법에 흩어져 있던 법률들을 하나로 모아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지금 시행되는 중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정의,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구세군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선언문이라는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인신매매 정의가 다 포괄되어 있는데 가장 큰 정의는 유엔과 구세군의 정의는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법률에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구세군에서는 이 인신매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싸우리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인신매매가 이렇구나, 현재의 인신매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건데요? 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가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인신매매가 이제 봉고차가 아니라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나요? 네. 현대판,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모던 슬래버리 앤 휴먼 트래피킹 해서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면 왠지 괜찮아요. 듣기에도 거부감이 없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인신매매 용어를 쓰게 되면 일단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그리고 뭔가 범죄자들만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관심도 두지 않는 영역인 것 같지만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그 영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입장 선언문을 가지고 있고, 이 확대된 인신매매 영역을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어요. 아까 영상에서는 한국 법에서는 3가지 영역을 얘기했거든요. 어떤 영역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성적 착취. 맞습니다. 또 하나. 그거는 이제 요소고, 영역을 얘기할 때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착취, 매매 관련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세군에서는 우리가 사역 현장을 볼 때에 그 3가지 영역을 좀 더 세분하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기 쉽게, 그리고 사역에 적용하기 쉽게 영역을 좀 더 세분화를 시켜놨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성착취 관련된 모든 영역,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매매, 성폭력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인신매매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딥페이크 사건이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면 성착취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성범죄이면서 인신매매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인신매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쓰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더 야기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신매매의 정의나 구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신매매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삽이 있는 그림은 노동력 착취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임금 체불,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여건 회수, 이동 제한 다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노동력 착취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현대판 노예자들이라는 영어를 써요. 국제적으로 아직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세군 안에서는 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말을 쓰느냐면 예전부터 노예제도는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에 예전의 노예제도처럼 불공정한 거래들이 이루어진다는, 위기와 폭력과 협박, 감금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인신매매의 첫걸음이 되는 계약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계약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동의한 계약서냐 아니냐에 따라서부터 그게 다 인신매매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빗자루 양동이가 있는 그림은 가사도우미 영역을 구세군에서는 전체 다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선진국 대열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죠? 가사도우미, 가사노동자들을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여성 100명을 현재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해 활동가들은
고용노동부 공청회 장소에 가서 데모도 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걸 들여오면 인신매매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했지만 어쨌든 1년 지나서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뉴스 들으시죠? 예, 문제가 계속 야기된 이미 예고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그 기본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은 나라고 구세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구세군이 몇 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신지 아시죠? 예, 134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사 도우미 문제로 심각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이 가사 도우미 관련한 영역, 저 문제에서는 성착취, 노동력 착취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밑에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조혼 문제도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8세, 9세, 10세 아이들이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팔려가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의 역사 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여성들의 교육이 많이 받게 되어지고 또 국가적인 어떤 성장에 따라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 조혼 문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지창금 문제, 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아직도 혼수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커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그 안에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받는 것, 예,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강요된 범죄. 나는 범죄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폭행, 폭력, 그 다음에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영역도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상하님께서 인신매매 하니까 마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마약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마약 문제에 있어서 중간 운반책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신뢰를 가장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스컴의 뉴스들도 있었지만 최근 상영된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시민터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상아님 보시고 어떠셨어요? 보이스피싱. 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청년이 있어요. 인신매매 납치를 당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해서 피싱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피해자였는데 다시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과정들, 실화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화 속에서 강요된 범죄 영역도 다 인신매매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소년병 사진이 있는데요. 소년병 문제, 전쟁과 내란에 내몰리는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 남자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란 국가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아이들, 그리고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떤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교육도 박탈당하는, 인신매매 정의에서 나오는 착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착취는 무상으로 타인의 것을 뺏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뺏어오고 그리고 성도 뺏어오고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 큰 영역으로 볼 때 이 소년병, 소녀들, 이 어린 아이들의 교육권, 자유권 모든 것을 박탈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영역도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최상위의 정의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기매매, 장기척추, 장기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이고 인신매매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못 보겠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유튜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컨텐츠들을 보는데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인신매매 관련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약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기매매 관련해서 나오는 드라마 소재들, 영화 소재들은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 내 가족의 생명이 위독한데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심지어 어떤 드라마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가 아주 연약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자기 아들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모성애의 마음으로 동일한 이식이 가능한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집에 양자로 계속 지원을 하면 잘 키웁니다. 아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결국은 그 장기를 자기 아들 걸로 가져오게. 이게 현재 한국 드라마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디어를 접할 때, 영화를 접할 때,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접할 때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걸러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 또 교사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모든 학교의 중고등부 학교에는 이 교육을 해라. 그래서 막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문에도 고3 아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서울인데 상암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 너네 학교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니? 그랬더니 방송 영상이 딱 틀어왔대요. 근데 고3이잖아요. 담임선생님 볼륨을 딱 꺼버렸대요. 자습해.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혼자 돌아가고 아이들은 자습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부산 영문의 중고등부 학생들 13명하고 이제 토크를 했어요. 렛츠 토크 어바웃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교육받은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 있니? 얘기해봐. 그러니까 안 들었는데요. 안 봤는데요. 모르는데요. 12명이 다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니?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혹시 얘기한 거 있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길래 남자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했을 것 같아서 뭐 없었니?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그랬대요. 듣지도 않았는데도 네가 올렸니? 너도 올렸니? 막 그러면서 서로한테만 너도 해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고 있지만 큰 문제가 돼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걸 예방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걸 올리는지에 대한 서로 이야기하지 않은 일방적인 교육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 내에서 정도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영문 안에 있는 또 신앙 공동체에 있는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생명교육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고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가치 또 자유의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또 교회에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인지해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인신매매 영역을 구세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느냐면 8가지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여전히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야 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팬데믹 이후에 급증된 이 인신매매의 사건들 그리고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고심 끝에 8가지 대응 체계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 사명 선언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관심과 그거에 대한 행동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보호와 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범죄의 영역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전문적인 그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해결하기엔 너무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이 가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내부 안에 어떤 협력 그리고 구세군 외의 기관들과의 협력, 정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또 사회부 시설의 현장에서 정말로 피해자들을 만나고 가해자들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외부 기관과도 네트워크가 돼 있고 서로가 협력 가운데 이 문제들을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영문이나 지역사회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시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도 나오지만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정책들이 있고요. 또 정책으로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구세군 안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갈 것인가라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철저한 노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향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의 대응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우리나라 법안에 아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팁 보고서라는 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미 국무부에서 매년 인신매매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는데 200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첫 해 빼고 1등급. 그러니까 인신매매 대응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라 전체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직면한 2022년 1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이유에는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인신매매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는 그리고 그 사건들의 공무원, 경찰들이 너무 관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경찰과 공무원들이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법도 없다. 그리고 급증되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어린이들에 관련된 이 인신매매 영역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기관들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국회의원들 모여서 갑자기 흩어져 있던 형법, 성매매 관련 법들을 모아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2023년 등급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2022년에 2등급, 2023년에 둘 중에 하나죠. 그대로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해도 소용이 없네. 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여성가족부에서 또 산하기관에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예방 교육 자료도 만들고 또 지금 학교처럼 학교에 교육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회복지계는 또 난리가 났어요. 신고 의무자.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진행이 지난 1년 동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부 사관님들은 53분짜리 영상을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구세군에서는 구세군 사관과 모든 병사는 신고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해자를 식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법안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법의 부칙에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피해자인가? 이 사건이 인신매매인가?
이거를 식별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1366에 전화를 한다거나 상담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식별하는 그 표준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게 인신매매 사건인가 아닌가, 인신매매 영역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 고소고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고소고발이지만 우리의 사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가, 그리고 잘못 대처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내가 법적인 문제에 놓이게 되고 가해자들, 심지어 범죄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 마지막 프로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활동이 다 모아집니다. 구세군 134개국의 인신매매 대응 활동이 다 모아지면 국제본영은 이걸 다 모아서 다시 어디로 가져가냐면 유엔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 내역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받고 이러한 대처들을 하고 있고 대응들을 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구세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경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정의위원회가 구세군을 대표해서 유엔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세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 대응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레포트로 보고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NGO 기관들이 전 세계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한정된 나라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떤 국한된 나라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저희처럼 134개국이라는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문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활동 하나도 우리의 의견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인신매매는 착취의 영역이다. 노동력 착취, 성착취, 장기 착취에 관련된 영역이다. 구세군에서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7가지 영역으로 가사도우미, 소년병, 좋은 문제, 강요된 범죄까지도 다 인신매매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대처란 말은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지만 우리 사역의 영역에서 바꿔보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는 대상자들 많잖아요.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시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 영역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영문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서 제가 잠시 가서 분류를 해보니까 뒤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거의 대부분이 반찬봉사, 간식봉사, 모아보니까 2줄로 나오고, 그 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활동,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케어활동.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1이 거의 다 반찬봉사, 간식봉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인신매매는 이런 거구나,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사역에 여러분 영문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7가지 영역에서 어떤 영역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디 영문이시죠? 원당 의성 영문 있잖아요. 지역사회를 돌아볼 때 이 영역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영역이 있으시면 영역만 적어주세요.
뭐 성착취 영역, 노동력 착취 영역.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주 여성들을 위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상아님은 어디 영문이죠? 신한영. 신한 영문은 시골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무관한가?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영역을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역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도 펜하고 펜하고 포스트잇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열애가 없습니다. 두 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뒤에 또 한번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7개의 영역은 가서 붙이시면서 관련된 쪽에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사실 딥페이크에 관련돼서는 초등학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고등부 청년들 특히 교사들이 있는 영문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딥페이크는 호기심에 의협심에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청소년들 한번 클릭하는 그 클릭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것도 배포하는 것도 다 범죄가 되는데 그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이거 두 개를 다 하시고 싶으시다는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적으신 거를 봤거든요. 이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건너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제가 또 메일로 보내드린 영상이에요. 구세군에서 모든 구세군들이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영상이라서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룹 토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려고 저거를 적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를 한번 보시면 노동력 착취 분야가 2주지예요. 그리고 이쪽 딥페이크 관련 청소년 사역의 적용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일단 장기 착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지금 전혀 없으세요. 저도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2가지 분야를 다룰 건데 노동력 착취 영역하고 성착취 영역,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성폭력, 성희롱, 그다음에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그룹 토의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식당으로 가셔도 좋은데 청소년 성착취 관련되어서 의견을 주셨던 분들은 식당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을 진행자로 좀 해주시고, 진행자 분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지금 딥페이크가 뭐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룹 내에. 아시는 분이 좀 딥페이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 문제를 우리 영문 안에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해결을 보다는 예방교육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 살짝 그 이야기 되어진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현지 노동력 착취 분야 여기에 남아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탠드업을 하셔가지고 저기에 본인이 뭘 쓰셨는지 아시죠?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그럼 살짝 일어나 주시겠어요? 청소년 사역 부분, 성착취, 딥페이크 관련해서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 일어나셔서 장규영 사관님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진행자를 지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하셔서 진행자 한 분을 해주시고 상의하시고 이야기들을 잠시 후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왜 더 많이 가시죠? 저기는 많이 안 쓰셨는데. 네, 다녀오십시오. 제가 잠시 들르기도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12시까지인가요? 12시 반이면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네. 이상하다. 가시는 분이 왜 더 많죠? 여기 많이 남아 계셔야 돼서 가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조가 잘 됐습니다. 거기 6분, 환경사관님 포함해서 6분 한 조. 여기 우리 간사님 포함 한 조. 사관님 이쪽 뒤로 오셔가지고 우리 방정환 사관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한 조. 노동력 착취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가까이 모이세요. 앞으로 오셔도 되고 뒤로, 여기로 가까이 오세요. 저희가 뒤에 계시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좀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마주 볼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편하게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셔가지고, 아니면 두 줄에 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 보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노동력 착취 영역의 인신매매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의 어떤 사례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고, 우리의 사역에 아니면 여성사역부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고, 한 분 이따 발표하실 분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대신 여기서 너 막내니까 네가 해 이런 건 안 돼요. 견장 떼고 나이 떼고 정당한 방법으로 발표하고 진행하실 분을 뽑아, 가위바위보 아니면은 심지뽑기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사관님도 여기 남으시는 거예요? 너무 많으신데 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사관님 두 분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앞으로 서 자르겠습니다. 가셨어요. 일단 잠시는 남의 자리. 네 분 오세요. 여기 네 분. 아니요, 없어요. 열애 없어요. 환경사관님도 하시면 돼요. 여기. 여사관님 한 분, 부부 떨어뜨려서 여기. 5분 한 조. 여기 5분 한 조. 여기 부부시네요. 저기 한 분 여기로 오세요. 저기 여사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야 다양한 이야기가 바꾸셔서 주제는 똑같으니까. 자유롭게. 그럼 저쪽으로 가셔야지. 네. 네, 여기 5분이 저 상의를.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면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서 조장을 한 명 뽑아주세요. 진행자, 발표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당한 방법 보시면 되고, 모두가 그럼 동의하면 괜찮아요. 자원이 제일 좋고.
자원이 없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아니다 하면 본인이 아니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난 발표 잘 못하는 발표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주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임하십니다. 지금 뭐 할까요? 아니 이제 이 주제가 뭐예요? 이번에 주제 노동력이 여기는? 예, 노동력. 제가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해주시면. 발표는 진행이 나가 진행이든 발표 마음대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동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력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많이 있고, 근데 사실은 요새는 이주 노동자라 해도 이렇게 착취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노동력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나는 했는데, 네. 반니엘 또 그리고 우선의대는 그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이주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발표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분들이 좀 정리하실 동안 저 모두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죠. 네. 이제 열띤 토론을 하고 오신 이 열기를 살짝 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각 조에 발표하실 분들은 제가 1분 30초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된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다 피시고 구글을 피셔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네이버를 푸셔도 좋는데요. 한번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영화, 미디어 관련된 그 비평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서치해보세요. 인신매매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인신매매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신매매 관련 뭐 뉴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뜨는지 아니면 인신매매 관련 영화, 드라마 하면 어떤 것들이 뜨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조장님들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정리, 발표 1분 30초. 우리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시면 안 돼요. 1분 30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토론했고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서치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것들이 서치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조장님들, 발표자님들 좀 정리하실 동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으면 노동력 착취 영역에서 1, 2, 3, 4 4개 조였죠? 1, 2, 3, 4 먼저 발표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성착취 관련해서 청소년 그 디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 마지막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치를 하니까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뜨셨나요? 우리 여상아님 1등급 2024년 6월 달에 1등급으로 맞습니다. 2년 연속 2등급이었다. 2024년도 올해 6월에 1등급으로 다시 등급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평가서에 보면은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해 가고 있다. 그리고 경찰들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로 1등급이 됐는데 예, 또 언제 떨어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님 뭘 서치해 보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뭐가 제일 먼저 떴나요? 예, 예, 상하님.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무도 실무관이라는 그룹의 아동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아동 각국에 유포하려는 범죄 조직과 맞서는 이야기. 예.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저도 봤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이유는 다 사회적 이슈를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저런 것 좀 틀어놓지 않으면 안 돼? 할 정도로 보는데 예, 무도 실무관이라는 게 그 성범죄자들 출소한 사람들 일정 기간 보호할 때 그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한 직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도망가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인신매매 영역을 다루고 있죠. 성범죄들 다 성착취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이었죠. 네, 그들 중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요 가운데에서 어떤 걸 좀 서치해 보셨나요? 뭐가 나왔나요? 나왔는데 저기 인신매매 네, 사관님 찾으실 동안 시민 덕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 보이스피싱 네 가해자이며 피해자이며 가해자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고 순간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도 있는 사관님 뭐 혹시 썼지? 예 나갔다 오셨고 예, 조장이 아니신 분 네, 뭐 연전노예 사건에서 예.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호소로 갔다가 경찰이 다시 염전주에게 넘겨주었다. 네, 이거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한국 사회의 사건이었죠.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서치를 좀 해보셨을 것 같고 앞으로 미디어를 보실 때 청소년들과 얘기를 할 때 최신 영화가 개봉됐을 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 1조 예, 누가 나오시나요? 발표해 주실 분?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대처 방법들을 찾았는지 1분 30초 안에 예. 저희 일조는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노동력 착취의 예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노인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문제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고용주의 입장에 볼 때는 돈을 적게 줘도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게 돈을 적게 주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저임금이라도 그게 자기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불만은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 노인을 쓰고 또 노동력을 제대로 임금을 주고 쓰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문제가 우리 있고요. 2번째 문제는 뭐였죠? 아까 2번째? 예, 사회부. 제가 사회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회부 시설 기관에서 일부 이제 농촌 돕기, 일손 돕기라면서 노숙인들을 데려가서 모아서 가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모아다가 그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고 주는데 노동력의 대가가 기본급을 주질 않아요.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싼 값에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사회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좋고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줬고 이런 일에서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경우 또 일하는 그분들은 일거리를 얻어서 그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서 그런 거 좋은데 결과적으로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어떤 일을 되든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럼 교회나 영문에서 우리가 이걸 끌어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전부 대답을 들어봤는데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 전에 같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는 교회가 다 안고 옆에서 다 뭐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게 참 교회다운 모습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그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해야 되는데, 주변의 연계 기관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자. 외워서 즉각 바로 연결을 시켜주자. 그게 하나 있었고요. 최고요. 두 번째는 연중에 목회 계획 속에서 이 사회적 우리 인신매매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교육을 시키자. 정해진 카테고리를 교육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시행을 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건 전문적인 영역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아는 게 없다. 예, 그래서 교육시키는 건 좋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담당관을 세워서 전문 교육인을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저희 조별 토론 결과였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없지만, 저희는 첫 번째로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정말 매스컴에서 보면 정말 그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덥고 더럽고 막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얘기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아르바이트생들 얘기를 했어요. 실은 우리 아이를 얘기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2학년은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대요. 학원은 그렇대요.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못 썼어요. 그리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하라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야. 돈도 조금 주고 가서 일하고 애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구세군 아르바이트생 쓸 때도 주휴수당까지 다 줬거든요. 저희는 하물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세상에 그 아이 그걸 안 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걔는 1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쓰면서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도 안 주고 열악하잖아요. 하물며 대학생도 그러는데 노동자들 진짜 정말 덜 배우고 농민들 또 이주 노동자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세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잠깐 했는데,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일주처럼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연계 기관을 알아서 그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까지만 저희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3조. 인사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조는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쳐가지고 제가 걸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논의된 내용 중에서는 대부분 역차별에 한번 기준을 맞춰봤어요. 제가 충북지방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리고 이렇게 부산을 거쳐서 여기 도리원까지 왔는데, 대략 보면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한 60% 70%가 넘어가는 사람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충북지방에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군우님들이 그 과일 농장 같은 거, 이런 시골에 농장 같은 걸 많이 하고 막 꽃감도 깎고 그래요. 거기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 노동 인원이 없어요, 마을에. 그냥 할머니들 80 넘으신 분들이나 간간히 있고, 나머지 누가 다 일하냐면 다문화 가정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10명, 막 15명 이렇게 해서 그룹을 져가지고 각 군에 있는 면 단위까지 다 돌아가면서 며칠은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그분들 인권 문제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거 역차별돼 가지고 주인은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어가 원래 쉽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도 막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자기네들 주장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건비가 한국인들 만약에 8만 원이면 거기 13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리고 팀장들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넘어가요. 왜? 그분들 비유건 들으면 안 가요. 그러면은 과일이고 뭐고 하루가 급한데 매일 따야 되잖아요. 다 출하를 못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역차별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인권적인 문제는 저건 있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해도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행정적인 거나 법령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또라들은 노동력 찾기는 청소년 문제로 우리가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불법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 직장을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술집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많이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가끔 제조업 같은데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특히 구세군에서 많이 합니다.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요 좋은 일 하고 욕 먹어요. 애들이 막 노동 막 시킨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뜻이 소통도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그 장애인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좀 모험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인신매매는 옆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범지역 엄청 많거든요. 폐가 많죠. 공원 지금 봐보세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이면 저기 도리원 그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800여 배고 둔 있어요. 다 애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지금은 아주 그 지자체들 마찬가지 경찰도 연결해서 계속 순찰을 돌아야 돼요. 이거는 그 인권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이 그거고, 실상은 오늘 저희 팀의 결론은 뭐냐면 아이 많이 낳아준다.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아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나이 많이 들어서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분이 먼저 세상 떠나면 자산 다 빠져나가고, 이미 인건비는 역차별됐으니까 인건비가 역차별돼서 우리는 5만 원 저희는 2만 원 3만 원 받겠구나. 339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알바보다 못 벌어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하루에 10만 원 다 넘어가요. 아무 잡일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내수 경제가 필요할 때라 여인들이 만약에 자손들을 좀 많이 낳게 되면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아이를 억지로 낳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이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막 팍팍 지원해주고 연금제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갖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조고요. 저희들도 외국인 노동력 착취 불법 체류자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영문들마다 돌아가면서 나누어 봤는데요. 외국인 노동력 착취는 이제 6월이 되면은 마늘 농사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다 외국인들이에요. 밭밭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희도 마늘을 캐러 갔더니 옆에 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어떨 때는 주인한테 야단을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또 이분들이 이게 한국어는 또 잘하시길래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건강보험료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간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런 곳을 또 도와주는 단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하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잠깐 뵙는 분들이라 저런 분들에게 연결을 참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나라에서 이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20군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독일 보청기 사장님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한 12명을 나라에서 이제 보청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3년에 그쳐서 해드렸는데 불법 체류 자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보험이 안 돼서 나라에서 해주는 거 못한다. 너무 억울하시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죽으셨어요. 그 동네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늘 경로당 가면 계셨고 저희 보면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너무 억울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겼는데 도와주고 계신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는 업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케이스를 많이 뭐 한글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수술비 지원을 하는 곳, 점심 제공, 또 사기를 피해를 입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또 결핵 보건사업부에서 하는 결핵 예방 다문화 가정 에이즈 성교육, 그리고 또 임의용 봉사 같은,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깨어나잖아요. 사관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군우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인지를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곧 전도 사업 또 선교 사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주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적 착취 이런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로는 이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성적 행동,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그 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손잡고 물고 빨고 뭐 어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센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센터에 있는 부교님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 CCTV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혹시나 성범죄나 어떤 성적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관님들은 불안해하는데 부교님들이나 어떤 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좀 덜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교님들과 교사들의 어떤 그런 인식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계속해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인신매매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착취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정의가 좀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영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데 다리 올리고 있는데 다리 내라라 캐로 예배 드리는데 다리 안 내리고 계속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 내라라. 그래도 안 내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이것이 억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그런 자기 인권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이 이렇게 그 성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하도 성적인 어떤 그런 데서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구세군 사관인데 신앙적인 측면과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성적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충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많다라고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어떤 그런 사관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동성애라든지 인신매매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어떤 그런 자료 공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관님들도 오늘 사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인신매매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까지 넓어져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인들 사관님들도 이러는데 교인들은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부교들을 대상으로도 오늘 같은 어떤 그런 교육 예방 차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놀이삼아 아까도 나왔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교육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하는 행동들이 놀이가 아니라 분명히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들 또한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범죄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인식 개선을 위한 그 아이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구세군회가 우리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과 동성애에 대한 그 교육, 오늘의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은 있었지만은 동성애와 마약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 구세군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국제 구세군의 분명한 동성애에 대한 그것이 요즘 사관님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 구세군의 어떤 그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줘야지 우리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경북입니다. 예, 제가 조에서 활동하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들의 태도도 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토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5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어떤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종결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담당관부터 해가지고 사실 저도 실무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구세군의 명령에 의해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분야는 다 사회정의 관련해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도 배우고 거기다 또 영어로도 또 알아야 되니까 배우고 있고 책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계속해서 읽고 있고 유튜버 교육 또 이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구세군 내에서 정말 이런 사회 정의 주제, 이슈 이것들을 우리 사역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많은 사관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장관님 혹시 경북지방 사관님들 중에 영장님 이런 쪽에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제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사관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전문적인 이미 전문적인 기초 지식을 가진 사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상담 부분 또 사회부 사관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강화를 시켜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또 나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강사 사관님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좀 관련은 없지만 마지막 조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제가 직책이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구세군에서
휴먼 섹슈얼리티에 관해서 아까 동성애,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이것도 지금 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제 사무실에 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뛰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번영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 휴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중에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어떠냐. 왜냐하면 다 달라요. 같은 목회자임에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구세군의 사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세군 영문의 군우들의 생각은, 특히 청년부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한 걸 나한테 보내다오. 이걸 계속 편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현장으로는 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들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들, 답은 없어요. 우리 입장 선언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국제 지도자들 모임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와 신학위원회의 과정들을 거쳐서 입장이 계속 업데이트 될 텐데, 그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134개국의 구세군인들의 생각, 나라도 다르고 예, 다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국제번영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대장님 자문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시켜가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이거 말고 제가 또 인간의 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제가 배운 선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세군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제 고민하는 장도 제가 열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NCCK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극보수주의에서 장로 교단 측에서 나온 부류가 있고, NCCK처럼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서 나온 양대 그 커리큘럼에 관련된 이제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서 해석을 2000년대 쓰여진 성서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설교로 해석해서 전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 중에 그동안은 가부장제적인 어떤 그런 해석들 속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한 어떤 성적 차별, 그게 이제 범죄로까지 가서 성폭력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은 그런 교육 자료가 있고, 그 보수주의에서는 아직도 그 예전에 가부장제적인 그런 잔재들을 가지고 하는 교육 자료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엔에서 나오고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양대가 갈라져 있어서 이번에 NCCK에서는 그 두 부류의 부딪힘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가면 젠더 얘기만 꺼내면 3분의 1이 다 나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젠더란 용어를 빼고 어떤 그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동영상까지 세 번의 타임으로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거를 NCK 교단에 속한 교단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회의 중에 있고, 올 말 정도에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책자와 그 책자를 통해서 또 제작된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성서 해석적 입장에서 그 젠더 그 공평, 우리는 평등을 넘어서 공평을 이야기하는 구세군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을 또 찾아갈 예정이고, 이제 그 교육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교단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지 그 영상을 사용할 건데요. 잘 되어 있습니다. 젠더란 용어를 뺀 이유는 우리가 젠더란 용어를 안 쓰면은 이 성 관련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성평등이나 이런 걸 얘기를 못 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언어가 좀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 성서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이제 교육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좀 연락을 주시고 발빠르게 경북지방이 1번으로 또 그런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광고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예,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 기도일, 전 세계의 모든 구세군 교회에서 특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의 구세군인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대피오 기도하시는 분한테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셨던 영문 있으신가요? 네, 네, 광고. 따로 하셨어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포스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 구세군에 요청하는 메시지는 이런 대응을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9월 마지막 주 주일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 기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좀 우리가 주변에 아까 나비 모습도 여전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이 피해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활동가들, 그들을 돕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가해자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구세군을 넘어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제가 지난해 올해 두 번째인데요. 내년 9월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매년마다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힘들지만 온갖 수모를 담으면서도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했고 구출을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고 언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시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영문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관으로서 우리 군우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실행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포스터는 그렇고요. 사실 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영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본영 기도회를 통해 특별 기도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지도자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 지도자들도 다 교육을 받았고요. 본영의 사관들과 직원들도 매년마다 업데이트 교육과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영문에서도 이런 기도회 시간을 또 부산 영문처럼 저를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이 안에 또 저보다 더 지식 전문적인 걸 가지고 교육을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초청해서 교육도 하시고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이 아니셔도 돼요. 우리는 정해져 있지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구령회 때 언제든지 새벽 기도회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도 됩니다. 영문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저는 보고해 주세요 이러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팀즈를 통해서 저희 메일을 통해서 올라오면 지방장관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사진이나 한두 장 정도는 제 카톡이나 제 팀즈로 다이렉트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정의 관련해서 활동할 때는 다이렉트입니다. 저도 국제분영이나 다른 사관님들하고 소통할 때 다이렉트입니다. 물론 서기장관, 저의 보스인 서기장관님과 인사국장님은 참조는 하시죠. 그렇지만 거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소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제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지방장관 참조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팀즈 분량이 많은 건 팀즈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문에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스팟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5개를 다 설치하셔도 좋고 하나만 뭐 사용하셔서 특별한 기도 시간 그들을 좀 잠시 멈추어 서서 좀 생각해보고 그냥 후두둑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 스팟을 좀 만들기를 요청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해 본영에서 함께 나누었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예, 요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에 인신매매란 단어를 쓰기가 불편하시거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교육을 시작할 때도 인신매매로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영역이라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또 A4지를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피켓을 든 사람 한 명의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영문, 우리 지역 이렇게 전체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이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셨는지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그려주셔도 좋고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없거든요. 네, 눈을 그리시고 뭘 봤는지, 귀를 그리시고 뭘 들었는지, 피켓에 나는 이런 구호를 넣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기도 제목을 넣고 싶다. 내 발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 지금 2시간 가까운 시간에 듣고 나누고 생각한 것들을 한번 그곳에 그림으로 아니면 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네, 이제 많이 구호를 적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 2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구호를 넣었다, 아니면 이런 기도 제목, 아니면 나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느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구세군의 선언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넣으셨고, 우리 여사관님 중에 한 분 혹시 네, 사관님 뭘 많이 적으셨는데, 네. 그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눈을 그렸어요. 안 보고 싶었던 것을 오늘 보았고, 귀 외면했던 아픔을 들었고, 가슴이 하트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발에다가 듣고 보고 외면했던 것 이제 그러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 구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100번의 구호보다 그 짐을 함께 지어나가야 된다. 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서 혹시 나는 이거 꼭 오늘 나누고 가야 되겠다. 아까 발표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분 중에서 저는 그냥 내가 먼저 나로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부스 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울고 있는 한, 여성이 우는 한, 우리 소외된 사람들을 있는 한, 처음서부터 읽을까요? 네. 그냥 구호는 내가 먼저 나로 시작 이랬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처음 알았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렇게 방대한지 처음 알아서 내가 알지 않고는 남에게도 그걸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로부터. 예, 여기 아까 발표 안 하신 분 중에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관님, 여사관님 2분 중에 네. 현대판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쪽 조에서 그림을 한번 좀, 우리 황정희 사관님 너무 그림을 많이 예쁘게 그리셔가지고 제가 한 분 더. 예. 네? 저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영역에 대해서 묻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늘 생각하자. 그리고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은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직접 발로 뛰는 사역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림과 함께 이쪽에서도 보겠습니다. 나는 꼭 오늘 이걸 나누고 가야 되겠다. 자원. 아까 발표 안 하신 분 중에. 저는 윌리엄 부스의 I fight, 나는 싸우리라 했는데, 저는 I fight for freedom for 해서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리라 해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생각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그런 끔찍한 그런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
그 베냐민 지파가 그 600명 싸울 수 있는 남자 기준으로 한 3만 명 중에서 600명만 나고 다 그 죽어 나가잖아요. 그 끔찍한 일이 동성애 그 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악마적인 힘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 동성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 시대에 왔다면은 아마 목숨 걸고 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하지 않을까. 정말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 이제는 장관님의 또 적용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경북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관님들의 현장을 또 이런 사회적인 이슈까지도 영문 안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역하신 여러분들을 또 장관님도 지원해야 되는데 장관님도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눈, 코, 입 뭐 이런 건 안 그렸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냥 글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경험하고 인신매매 영역의 다양성을 새롭게 인식함. 저 교육을 받았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더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관만이 아니라 군우 대상 교육의 필요. 그리고 내 주변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작업 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는 차별 없는 구세군 사역. 그리고 구별은 하시되 차별치 않으시는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생각들을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 사역에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 지체들과도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연대. 저는 연대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생을 주님께 드려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나눌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귀와 눈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북지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관님들과 각 영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